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답답해요? 요즘은 다 터서 쓰잖아요. 나중에 제 집이 되면 벽부터 허물어야겠네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벌써 내 집이라고 하니? 에이, 괜히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저희 오시니까 미리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정민아, 시부모님이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런 말은 밖에선 절대 하지 마라. 예의 없는 소리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왜 자꾸 저만 나쁘게 몰아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좋은 거잖아요. 솔직한 것과 예의 없는 것과는 다르지 않니? 어느 시부모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한 며느리 어떠세요? 궁금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이정화입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저에게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며느리 정민이를 보고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직설적이라 들었고 저도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정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불편한 건 바로 말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속에 담아두는 걸 잘 못해요.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솔직한 게 좋지. 숨기고 돌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 오해가 쌓이지 않고 가족 간에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솔직함이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제 입맛엔 조금 짜네요. 명절 준비가 힘들어서 솔직히 좀 부담돼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고 명절 일손이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속으로는 살짝 서운했지만 곧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 정민이는 결혼 초반만 해도 그래도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와서는 싹싹하게 인사도 하고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태도가 변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하나씩 불편한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귀에는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 시댁에 오면 쉴 틈이 없어요. 앉아있기도 눈치 보이고 뭘 도와야 하나 계속 고민하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오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뜻이라면 고마웠겠지만 그의 말투에는 원망과 불만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민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처럼 편히 있어라. 내가 다 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눈길은 이미 거실 한쪽 TV로 향해 있었고 제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보다. 나도 젊었을 때 어른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젊은 사람들 말투가 그렇지 않나. 원래 세대 차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처럼 그저 세대 차이라고 넘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의 솔직함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점점 불만으로 바뀌어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손맛을 지적하더니 나중에는 집안 분위기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댁에 오면 왠지 긴장돼요. 너무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라서 솔직히 좀 답답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이 불편하다니 그게 단순한 농담일까요? 아들 상윤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정민이를 두둔했습니다. 엄마, 정민이가 원래 소식해서 그래. 괜히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에 또다시 제 감정을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 상윤이 말대로 그냥 솔직한 성격일 뿐이야.
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다는 말이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떠올랐습니다. 동네 친구 영자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자야, 요즘 애들은 원래 다 이렇게 말이 직설적이니?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정민이가 뭐든 다 솔직하게 말한다네. 처음엔 괜찮았는데 들을수록 마음이 무겁네. 영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한 건 좋은데 그게 예 없는 거랑은 달라야지. 내가 너무 이해만 하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이해한다고 믿었던 며느리의 태도가 사실은 예의 없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괜히 오해하는 거겠지. 며느리가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금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식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쉬게 해주고 싶어 말을 건넸습니다. 정민아, 넌 그냥 앉아서 이야기나 해. 내가 금방 차릴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저 혼자 앉아있으면 괜히 눈치 보여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부담돼요. 친형집에 가면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너무 조용하고 긴장돼서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국자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식사가 제겐 늘 기쁜 자리였는데 며느리에게는 짐으로만 다가간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아들 상윤이가 그때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쓰듯 말했습니다. 정민아, 그냥 엄마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며느리 편에 서서 저에게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도 며느리의 불만은 이어졌습니다. 역전 밥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해야 해서 긴장이 돼요. 친정에선 밥 먹고 나서 한참 수다도 떨고 쉬거든요. 여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상위에 놓인 젓가락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워낙 옛날 방식을 지켜와서 그렇지. 내 말이 맞다. 다음에는 조금 여유를 가져보자.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빡빡하고 불편한 곳, 친정은 자유롭고 편한 곳이라는 비교가 입 밖으로 흘러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깊게 베이는 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거실에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여보, 너 속상했지? 방금 며느리 말투가 내 귀에도 거슬리더라. 나는 그냥 이해하려 했을 뿐이야.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즘은 그게 세대 차이인지 아니면 그냥 무례한 건지 헷갈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정민이가 매번 저렇게 솔직하다면서 불평만 늘어놓으면 결국 내 마음만 다치는 거야. 더 참으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도 저건 솔직함이 아니라 예의 없는 거다. 남편의 말은 제 속마음을 그대로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며느리 편을 들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윤이는 왜 늘 정민이 쪽에만 서는 걸까? 내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오면 쉴 틈이 없다. 여긴 너무 빡빡하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린 채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솔직하다는 말이 점점 불만과 불평으로만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희 마음에는 깊은 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라 저는 아침부터 서둘러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하나하나 차려냈습니다.
상을 차리는 내내 오늘은 다들 즐겁게 먹고 웃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식탁 위가 음식으로 가득 차자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첫 입을 댄 며느리 정민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항상 똑같은 반찬만 나오나요? 솔직히 질려요. 제가 친정에 가면 늘 새로운 메뉴가 나오거든요. 저희 집은 음식이 다양해서 갈 때마다 기대가 돼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다른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작은 아주머니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그래도 어머님이 새벽부터 준비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 차리기도 쉽지 않아. 그러자 정민이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라 그래요. 속으로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았구나. 다음엔 더 신경 써볼게. 그러나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눈앞에서 무시당하는데 제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정민아, 아무리 솔직하다 해도 자리가 있는데 말은 좀 가려서 해야지. 그러자 정민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 늘 비슷한 건 사실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방 안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집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고 조카들까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들 상윤이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황급히 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한잔 하시죠.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요. 그 한마디의 대화는 억지로 끊겼지만 웃음기 없는 식탁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민이는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면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친정엄마가 선물도 챙겨주시고 음식도 늘 새롭거든요. 그런데 시댁 오면 솔직히 몸만 고단해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에 치우기까지 다 제 몫이잖아요.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잘해주니 다행이지. 그래도 여긴 내 시댁이니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러자 정민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숨기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태연한 표정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도 참 지나쳤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할 건 아니잖아.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봤지. 내 체면이 다 구겨졌어. 저 애는 자기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친척들을 보겠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 알지? 더는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마. 나도 옆에서 같이 버틸 테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민이가 던진 말들이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여긴 몸만 고단하다. 친정은 대접받는 느낌이다. 그 말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때는 솔직함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솔직함이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무례한 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진 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이 땅에 떨어진 그 자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상윤이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윤아, 지난번 모임에서 정민이가 한 말, 내가 듣기에도 좀 심했지 않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다른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다 구겨졌어.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곤란한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뜸을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표현이 좀 솔직해. 괜히 숨기고 있다가 뒤에서 불평하는 것보다 낫잖아. 정민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지. 엄마를 일부러 무안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상윤아,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 많은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몸만 고단하다느니, 친정은 대접받는 느낌이다느니, 그게 단순히 솔직한 거니? 예의 없는 거지.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요. 정민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원래 자기가 느낀 걸 바로 말하는 성격이라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둔만 하니까 저 애가 더 대담해지는 거야. 내가 참으니까, 내가 묵인하니까 점점 선을 넘는 거잖아.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중간에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싸움만 커져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요. 괜히 괴롭게 만들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답답함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상윤아, 내가 내 아들이라면 적어도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정민이가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더라.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크게 바란 적 있니? 그런데 최소한 나를 이해해주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들은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와 정민이 사이에서 곤란한 거 알잖아요. 괜히 제가 뭐라고 하면 집에 가서 또 싸움 나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요? 저는 허탈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려면 나보고 계속 참으라는 거구나. 내가 힘들다니. 나는 뭐 힘들지 않은 줄 아니?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민이가 반찬을 가지러 온 날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만든 나물 반찬을 보자 정민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회사 사람들 오면 내놓기도 민망해요. 도시에서 누가 이런 걸 먹어요? 그냥 고기 같은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참다 못해 상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도 나서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윤은 정민이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구나 싶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저 애가 저럴 때마다 상윤이라도 내 편 들어주면 좀 나을 텐데 상윤이는 항상 저 애 편만 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다니까. 남편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혼자 속으로 사귀지 마. 내가 서운한 게 당연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더 솔직하게 말해. 그래야 상윤이도 알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무례를 감싸주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존중받고 있나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라 속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카페 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저는 웃음을 짓지 못했습니다. 정아야,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이번에 명절이라고 선물꾸러미를 보내왔지 뭐야. 세트로 된 좋은 홍삼이더라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해준 것도 아닌데 늘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친구 영자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 명절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한가득 해서 보내줘. 내가 시장에서 뭐 사다가 만들면 힘들다고 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더라니까. 솔직히 나도 깜짝 놀랐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정이 있구나 싶어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에 쥔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내 며느리는 정성과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불평만 늘어놓으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자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아, 너네 며느리는 어때?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살갑다던데.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이다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그냥 바쁘게 살지.
젊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지 뭐.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 집만 왜 이럴까? 왜 내 며느리만 저렇게 불만투성이일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친구들이 즐겁게 자식 자랑을 이어갈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했을까? 다들 잘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서운한 말만 들어야 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정민아,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들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시댁 오면 몸만 고단하다. 친정이 더 좋다. 음식이 늘 똑같다. 그 말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을 때도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제도 반찬을 해다 주더라고. 내가 뭐 그리 해준 것도 없는데 꼬박꼬박 챙겨주니 고맙지. 그 말에 제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던 며느리 자랑이 저한테는 언제쯤 돌아올까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시장에서 들었어. 다들 며느리 자랑뿐이야. 나는 왜 이렇게 반대일까? 남들은 며느리가 선물도 챙기고 반찬도 해주는데 내 며느리는 시댁에 오면 불평만 늘어놓고 나를 무시하는 소리만 해. 이게 다 내 팔자인가 봐. 남편은 묵묵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비교하지 마. 다른 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이 상한 건 알겠어. 나도 같이 느꼈으니까 그 애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다른 집처럼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 고마운 줄 아는 말 한마디면 충분해. 그런데 그마저도 듣지 못하니 서글퍼지는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도 제 마음 깊은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은 자랑스러운 며느리 덕에 웃음을 짓는데 저는 오히려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비교해서 마음만 다치지 말자.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친구들이 자랑을 내려놓으면 제 마음은 다시 갈기갈기 찢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날은 단출하게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온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잡채와 불고기까지 차려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아들 부부가 집밥을 먹으며 기운 내길 바랐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정민이는 젓가락을 놓더니 두리번거리며 거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집 구조가 좀 답답하네요. 요즘은 다 넓게 트는 게 유행인데 베란다 확장만 하면 훨씬 나아질 텐데요. 뭐 나중엔 제 집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해두세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웃었고 남편은 눈썹을 찌푸리며 정민이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민이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시며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을, 아직 제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집을 며느리가 벌써 제 것처럼 말하다니.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으며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아, 그런 말은 조심해야지. 아직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살아 계신 집인데 왜 벌써 내 집처럼 얘기를 하니? 하지만 정민이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언젠간 우리 집이 될 테니까 미리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숨기고 돌려 말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들이 있었지만 내 아들을 생각해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울음과 분노가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얼버무렸습니다. 정민아, 그냥 밥이나 먹자. 엄마 아빠 마음도 좀 생각하고.
그러자 정민이는 투명한 얼굴로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그 말이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집안 가득한 정적이 제 심장을 더 세게 죄어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려 해도 손끝이 힘을 잃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우리가 젊을 때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거야.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그 애가 감히 벌써 자기 집처럼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고만 있겠어? 저는 남편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만해요. 당연히 앞인데 내가 그냥 참을게요. 그러나 제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며느리는 태연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말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물소리 속에서도 정민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엔 제 집이 될 테니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단숨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며느리의 이런 말이라니. 눈물이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참아. 저 애는 선을 너무 넘었어. 내가 가슴에 묻고만 있으면 더 상처가 커질 거야. 그런데 정민이는 설거지 소리가 들리는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근데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누가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살아요? 구두도 옛날식이고 인테리어도 촌스럽고. 제가 나중에 살려면 싹 바꿔야 해요. 그 뻔뻔한 말투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솔직하다 해도 이런 말은 도리가 아니다. 이 집은 내 시부모 인생이 깃든 곳이야. 그러자 정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요. 결국 제 세대가 살아갈 집이잖아요. 아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성민아,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아빠한테 할 말이 따로 있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창윤 씨, 너무 감정적이야.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집 사면 어머니나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안 그러다나. 그럼 저도 제 생각 말할 권리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젖은 손을 부엌 수건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큰 소리는 못 내고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솔직한 건 좋다만 우리를 무시하는 말은 하지 말아다오. 내 앞길 열어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서럽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서 있었고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시치미를 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뒤척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더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내 마음을 함부로 짓밟는 저 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저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말과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들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중엔 제 집이 될 테니 관리 잘해라는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노고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집안 구석구석을 볼 때마다 정민이의 얼굴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제 손으로 지켜온 보금자리인데 왜 저는 제 집에서조차 위축된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줄곧 화가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숟가락을 던지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며느리를 향한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우리가 왜 저 애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지킨 집이야. 내가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제 인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부모님을 모시느라 제 삶을 밀었고, 이후에는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노후를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이런 모욕이라니.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가슴이 저렸습니다. 며칠 후 친구 영자와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정화야, 또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을 자기 집 취급하며 했던 말, 그리고 아들이 그걸 제대로 제지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일.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제는 내가 참지 말아야 해. 우리 세대는 너무 참고만 살았어. 자식한테 잘해주면 보답할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너도 내 삶을 생각해야 해. 돈도 집도 내 인생을 위해 쓰는 거야. 꼭 애들만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말과 친구의 조언이 겹쳐지며 제 안에 쌓였던 감정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해준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컸는지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 자금 보태준 것, 생활비 부족하다 하면 건네주던 돈, 손자 태어나면 육아용품 사주던 것까지. 제 노후를 깎아가며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정민이는 고마움을 말하기는커녕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속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이제 애들한테 돈 한 푼도 더는 안 줄 거야. 생활비든 뭐든 다 끊을 거야. 그 애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해야지.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이야. 우리가 편히 쓰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저 애들이 당연한 듯 받아가는 건 말이 안 돼. 저는 오랫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다짐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찾겠다고. 저는 내일 아침부터라도 은행에 가서 모든 자금 지원을 끊을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며느리에게 선언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던 생활비를 중단하고 아들네가 부탁하던 카드값도 더 이상 대신 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정민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듯 했습니다. 이번 달은 깜빡하셨나 보다 하며 아들에게 투덜거렸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원이 오지 않자 그들의 얼굴빛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 상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불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던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부러 안 보낸 거야. 이제부턴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상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우리 어떡해요? 애도 있고 대출금도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내가 평생 책임질 순 없어. 며칠 뒤 정민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 지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끊어버리시면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요즘 물가가 어떤데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아들을 돈 많이 버는 능력자로 잘 키우셨어야죠. 저는 꾹 눌러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늘 솔직하게 말한다 했지. 나도 오늘은 솔직하게 말할게. 너희가 고마움은 모르고 불평만 늘어놓는 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냐? 이제 그만할 거다. 정민은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아들네 사정은 눈에 보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외식하며 즐기던 생활이 사라졌고 아들 상윤은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민은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끊었어. 믿을 수 없다. 우리를 고생시킨다. 분통을 터뜨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뻔했습니다. 결국 정민은 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짜 힘들어요. 대출이자도 밀리고 애 학원비도 걱정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숨기지 않고 솔직해서 좋다고.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제 너는 못 도와준다. 그게 너희 부부가 살아갈 길을 배운 방법이다. 정민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들은 다 도와준다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을 모아 잡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 부모가 아니야. 나는 시어머니야. 하지만 그동안 친정엄마보다 더 많이 해줬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젠 그만이야. 그 순간 정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 상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정민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번 달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윤아, 이제 내가 남편이잖니?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은 내 거야. 언제까지 부모 돈에 기대 살래? 상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졌습니다. 편하게 누리던 카드값은 연체되었고 정민은 화장품과 옷을 주려 했습니다. 평소엔 저를 향해 불만만 늘어놓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저 없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일렁였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손을 뻗어 붙잡아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무게에서 벗어난 듯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이젠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게 두어야 해. 며칠간 연락이 없던 아들 부부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상윤과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어딘가 준비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조그마한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제스처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상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잠시 눈을 마주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부터 차가운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정민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조금 말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실은 저도 속이 좁았던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잘해볼게요. 그 목소리는 미안함이라기보다는 연습된 듯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상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대출도 밀리고 애 학원비도 걱정이고 사실은 엄마 아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반성도 하고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진심보다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반성이라기보다 다시 지원을 받고 싶다는 속내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사과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속에 정말 미안함이 있니? 아니면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해서 온 거니? 정민은 당황한 듯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동안 표현이 서툴렀던 거예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근데 저희가 이번 달만 정말 많이 힘들어서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역시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그 운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상윤아, 너희가 정말 미안했다면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태도를 바꿨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도 돈 얘기부터 하고 있지 않니?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냐?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억지로 꾹 누르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냉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돈으로 너희와 얽히고 싶지 않다. 부모 마음을 무시한 건 너희였고 그 대가를 지금 겪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상윤은 그제야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정민이도 힘들고 나도 많이 반성했어. 다시 한번 기회만 주시면 안 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윤아, 내가 남편이고 아버지다. 내 가정을 책임지는 건 내 몫이다.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지할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 너는 알긴 아니? 이젠 끝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상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케이크 상자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케이크가 제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단단히 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다시는 같은 부탁하지 마라. 이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을 느낀 듯 무겁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비로소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선택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단호히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차갑게 돌아선 뒤라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묘한 평온함이 일렁였습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드디어 내 삶을 찾아왔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잘했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흔들리지 마. 우리가 평생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야지. 저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늘 자식 걱정에, 며느리 눈치에 내 삶은 없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잘했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어. 우리 세대는 늘 주고만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남은 삶이 더 소중하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게 두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 말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제 안에 갇혀있던 굴레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저보다 아들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는 제 곁에 서서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가자. 그동안 미뤄뒀던 남도 바닷가도 가보고 산도 오르고 돈이야 우리가 아껴 쓰면 되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안을 정리하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내 집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손으로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마치 제 새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지원이 끊기자 곧바로 생활의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였습니다. 대출금에 쫓기고 정민은 불만을 쏟아내며 상윤을 다그쳤다고 했습니다. 상윤은 결국 아르바이트까지 전전하며 가정을 지탱하려 애쓴다 했습니다. 듣는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부모의 그늘 없이도 버티는 법을 알아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다. 이제는 내 시간을 산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제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친구 영자의 말처럼 제 인생의 주인은 이제 저 자신입니다. 남은 세월을 자식의 그늘 아래에서 한숨으로 보내지 않고 제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지원이 끊겼다고 원망하던 아들들 부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그날 밤 바닷가 숙소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